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작업 한 상태 보면 바닥에 쭉 깔려 있고 이쪽에 앰프 자리에 우퍼 10인치 우퍼 박스가 있었죠. 그 박스가 한 이 정도 침범했었으니까 나머지 앰프들이 바닥에 쭉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브우퍼 박스를 드러내고 스피아통, 쓰지도 못했던 스피아통 그 공간을 서브우퍼 박스로 응용함으로써 트렁크 공간이 넓어졌고 또 앰프도 좀 느르게 이렇게 띄울 수 있고 여기서 프로세서가 이쪽에 장착되고 프로세서 안쪽에는 나무를 대서 했으니까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공간 확보를 많이 했죠. 그럼 이게 배터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뭐 짐을 실어도 괜찮고 뭐 골프 가방 내지는 여러 가지 짐을 실어도 되고 대신에 이쪽에 칸막이를 좀 높게 기역자로 해주면 자잘한 짐들은 이제 실더라도 앰프하고 분리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차주가 뭐 이대로가 좋으면 이대로 일 수도 되고 특별한 짐 뭐 실어도 박스 같은 거 실어도 이 앰프 대도 상관없습니다. 이 배선에 쿡쿡 쑤시지만 않으면 된게네. 뭐 앰프 기스 간다고 중요하고 뭐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 후저 블럭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눈에 보이게끔 이제 점검하기도 편하고 현재 이 상태가 카오디오 샵에서 돈을 받고 하는 수준은 됩니다. 이 수준이 짐을 안 실으면 아주 좋은 상태거든. 왜냐 방열 잘 되고 문제 있을 때 금방 접근이 되고 또 앰프가 만약에 고장났다 다른 거 바꿔치기 하기도 편하고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 트렁크에 이제 이상한 보따리나 박스가 아닌 일반적인 짐을 실을 때는 조금 이제 불안함이 보이겠죠. 그런 짐을 실게 됐다 싶을 때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이 칸막이를 이렇게 세우면 기역자 형태로 그러면 이 공간이 다 쓸 수 있고 웬만한 짐은 이 앰프를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두고 보고 이제 할 문제고 그래서 요렇게 다 이제 세팅이 다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쪽에 그 우퍼 여기 원래 OM 스피커가 이제 붙어 있는데 이것을 선반을 탈거하고 서브 우퍼 스피커를 빼낼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실내랑 텅 뚫린 공간이 되겠죠. 그쪽으로 이 서브우퍼의 소리가 잘 정지자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차가 벤츠 220 2006년식입니다. 제 채널에 세미 DIY 이 차량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자료를 올리고 있죠. 현재로서는 전문가가 그 손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길을 넣어서 완성되는 스타일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어깨너머로 본 거 또 주변 동영상으로 본 거 기타 그 매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직접 적절한 공고를 가지고 완성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완성이라는 크기가 산이 만약에 뭐 해발 1000m짜리 산이다. 그 성산 완성 또 뭐 3000m짜리 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는 그러니까 한 2000m짜리 산 정상까지 갈 겁니다. 이게 시스템의 규모가 있고 완성도가 높은 것이 정상이 3000m라 하면 이 차는 한 2000m까지 갈 것이다. 통상 우리가 한 1000m만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1000m까지만 가도 소리가 좋습니다. 근데 이 차는 시스템 규모가 3000m짜리 규모인데 테크닉이 또 모든 것들의 또 시간 이제 이 차에 투자할 수 있는 작업 시간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한 2000m까지 3000m의 물량을 갖고 있지만은 2000m까지 가도 성공한다. 그래서 세미 DIY로 이게 맹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2000m까지는 못 갖고 한 1500m, 1200m 좀 간 겁니다. 그럼 이제 한 칸 더 이제 높은 고지를 이번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여줄 겁니다. 이전에는 이 차가 220 이 모델이 벤츠 220 모델입니다. 이 차가 이쪽 트렁크에 보면 보통 이제 서브우프가 수동차 들어가게 되면 트렁크에서 시트 쪽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는 이 자리에 시트와 등받이 시트와 표면에 이 트렁크에 보이는 이 표면에 위치에 그 사이에 연료 탱크가 존재하는 거죠. 연료 탱크가 있기 때문에 서브우퍼 스피커를 앞쪽으로 향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지난 동영상에 보면 뒤쪽으로
트렁크 문을 열면 스피커 콘지가 마주보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정치자는 저 서브우퍼 뒤편이고 소리는 트렁크 바깥쪽으로 본다. 그러면 소리가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트렁크 문을 닫으면 이 서브우퍼 그 소리가 이 트렁크의 공간 약 한 300리터 한 3,400리터 안 되겠습니까? 트렁크 공간 전체가 이 공간에 이제 어차피 트렁크 문을 닫으면 어느 정도의 한 8, 90% 밀봉이 되기 때문에 서브우퍼 소리가 빡 움직이는 순간 이 트렁크 공간 한 3, 400리터 안에 순간적인 압력이 생기면서 공기의 압력이죠. 기압이죠. 그게 그 압력과 그 소리의 에너지, 그 소리의 질감, 이것이 동시에 꽉 차면서 그 압력이 어디로 가느냐? 어느 틈을 통해서도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이제 요쪽에 구멍이 나 있는, 서브우퍼 구멍이 나 있는 이 자리로, 실내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밴드 패스행 방식의 서브우퍼를 장착했었습니다. 그래도 에너지 효율은 떨어질 것이고, 어쩔 수 없지만은, 그리고 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스피어 타이어 통, 이 스피어 타이어 통이, 이전 화면에 보면 다 묻혀가지고 전혀 쓸 수가 없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스피어 빵꾸가 요즘 잘 안 나고 길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펑크가 나면 바로 또 그 보험회사에서 총알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스피어 타이어 보통 막 15km 최소한 20km 이상 10에서 20km 차마다 다르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대행차 같은 대행성 차는 한 15km 정도 됩니다. 요걸 굳이 싣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 오디오 무게가 있는데 이걸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피어 타이어를 들려면 앰퍼가 보통 한 3kg 되니까 뭐 5개 정도의 양이 이게 실려도 차량 무게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스피어 타이어는 덜 내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피어 타이어 덜 내고 이 공간에다가 서브우퍼 박스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서브우퍼 박스가 원래 이쪽 편에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이제 이 트렁크 바닥이 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공간 활용도 하고, 서브우퍼가 박스에서 울려서 이 뒷공간을 압력을 가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 이걸 앵클로저를 쓰고 서브우퍼가 바로 위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움직였을 때 공기의 그 순간 그 가도 특징이라든가 정치자에 전달되는 그 에너지의 효율이 이쪽 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위로 보는 게 더 낫다. 훨씬 좋다. 그래서 이 스피어 통을 이용해서 서브우퍼 박스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시도하기 힘들죠. 전문 샵에서는 가능한데, 장비라든가 재료가 다 응용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또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한 어떤 작업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날씨도 좋아졌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 작업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스 해가면서 차주가 직접 이렇게 웬만한 건 다 할 겁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스피커가 박히면 이쪽 공간에 보통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공간에 그 파워 앰프 지금 한 다 6개 되지 않습니까? 2채널짜리가 다 들어가니까 그 10채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로세서, 알파인 프로세서, 또 기타 기기들을 이렇게 놓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이 박스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게 좀 탄탄한 편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측면은 괜찮은데 이게 여기는 너무 울렁울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간단하게 할 때는 뭐 10인치 뭐 예를 들어 저출력이나 12인치든 15인치 저출력으로 가볍게 소리 낼 때는 이것도 오히려 이런 소리, 이 스피커가 빵 했을 때 그 공기 압력에 의해서 진동, 이것도 이제 소리를 내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을 치면 한쪽 북을 딱 때리면 반대편의 북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내부에 공진에 의해서 그 소리가 길게 여유 있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콘트라 베이스는 줄이 하면 튕구면 줄이 계속 파라라 떨면서 그 진동의 그 소리가 콘트라 베이스 악기 큰 통에, 가벼운 나무로 된 통에서 또 공진에 의해서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공진을 만들어내는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저출력에서 적절한 소리를 낼 때는 굳이 이런 데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북의 효과를 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오디오 시스템이 크고 좀 탄탄하고 무게 있는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이러한 소리들이 방해물이 되고 이게 스피어 통 내부에 공간이 서브우프 박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브우프 박스 내부에 진동이 없어야 비로소 콘지의 그 재질, 그 스피커의 능력, 파워 앰프의 능력, 또 선재의 능력, 이것들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파워 앰프와 스피커와 선재의 성능보다 이런 소리를 내는 이 소리가 그 좋은 특징을 희석시켜 버린다 이 말이죠. 부정적으로. 그래서 파워 앰프와 스피커, 제일 큰 거는 스피커입니다. 제일 앞서는 거는 스피커하고 파워 앰프, 이 선재들의 능력을 잘 살리려면 인클로저 내부의 박스가 절대 떨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안 떨리실 때 비로소 스피커 콘지의 본연의 그 성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앞서 설명한 것은 쉽게 말하면 단순하고 가볍게 효율적으로 좀 시스템,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300m 정상 수준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돈도 적게 들이고 할 때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 한 장 해서 해도 좋다. 그럼 뭐 일도 수고 재료 안 들어가고 사람 인건 자기 인건비든 전문가의 인건비든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옛날에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효과가 좋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봤을 때 뭣도 모르고 했던 것이 소리가 이래서 좋았구나를 이제 되새김질 하면서 이게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은 후자의 방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떨림이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삥 둘러 각이 아니고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펜처를 2.2T 짜리를 휘어서 여기에다가 붙일 겁니다. 본드로 붙이고 레진으로 붙이고 이는 아랫단에는 에폭시를 이렇게 부어 넣어도 되는데 일단 이런 모양들이 있으니까 펜처를 잘라서 이 두께 높이만큼 레진이든 에폭시든 뭐라도 채울 겁니다. 그렇게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무와 펜철 종류와 각각 종류들이 있죠. 요거는 한 2.2T쯤 되는 펜철, 폭이 40 아닙니까? 요 각각 이거는 한 1.8T쯤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나무입니다. 울린 나무를 이제 쓸 거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응용해서 이 속에다가 이제 구조물을 만들 겁니다. 스피어 타이가 타원액이니까 타원액에 맞는 펜처를 한 방에 돌릴 수는 없고 천을 두개 자르고 천면의 구조물입니다. 타원액이다 보니까 천 두 개. 그러면 600 두 개. 600 두 개. 그 다음에 500 두 개. 500 두 개. 여기다 600을 하면 되겠네. 600. 그럼 여기서 500 하면 되지. 500. 이제 펜처를 한 공간에 두 개씩 될 겁니다. 두 개씩. 얇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자르는 거는 그냥 좀 하시면 안 돼. 그럼 이 펜처 이게 이제 500, 600개, 1002개씩. 그럼 이것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스페어 타이어가 측면이 테두리니까 이렇게 휘어서 하고 한 방에 못 하고 중간에 각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휘하고 요거는 짧으니까 안 이어질 거 아닙니까? 요거는 더 안 이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대가지고 해갖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휘어서, 이런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차주가 해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대보고 또 와서 또 씌우고 뭐 이래 해야 될 겁니다. 그 작업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수요일이 그거 보냈지. 그러면 이렇게 펜철 3T짜리 펜철을 이렇게 이제 휘어서 여기 중간백 이 부분이 약하니까 록타이트는 외부형 본드를 붙인 다음에 피스를 조아서 고정하고 그리고 나서 또 레진과 다른 또 재료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게 턱이 있죠. 턱. 이 턱이 있고 요거는 이제 잘라낼 겁니다. 요거는 잘라낼 거고 이 턱을 턱이 한 7mm 또 높은 데는 또 한 15mm 올라오는데 이 바닥 표면에는 이제 콘크리트 우리가 타공하듯이 에폭시로
에폭시로 석재용 그 접착 에폭시 또는 타일 접착 에폭시 이런 거로 이제 부어 가지고 이 포면을 요 높이와 요 똑같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까연 각간을 이렇게 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할 때도 중간에 얇은 펜철이든 얇은 각간을 놔. 각간을 너무 높아지니까 펜철을 또 몇 개 잘라서 에폭시 속에 그 펜철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래야 튼튼할 거 아닙니까? 이게 넓기 때문에 그 항상 이야기하지만 스피커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밀봉 그 어느 공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밀집돼 있는 공간에서 딱 울리면 순간적으로 그 압력이 순간적으로 기압이 대단하게 높아집니다. 그 기압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떨리는 거죠. 이것들이 바닥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것처럼 뭐 울레불레 생기면 좀 괜찮은데 그래도 이게 약간의 이렇게 굴곡진 부분이 있지만은 팽팽한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북의 원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북이 양쪽에 가죽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 가죽만 있다 생각하고 한쪽에는 나무다. 그러면 그 가죽의 실질적인 소리가 딱 나겠죠. 양쪽에 가죽이 있을 때는 양쪽 다 울리게 되면은 가죽의 원리도 그 가죽의 그 음색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공진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원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그 콘지에서 나오는 콘지는 한쪽만 있지 않습니까? 그 콘지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소리를 재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쪽 뒷부분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리콘 건에 꼽혀 있는 게 두 가지 종류죠. 요거는 록타이트에서 나오는 이제 실외 건축용 접착제입니다. 이게 본드입니다. 본드. 뭐 이게 실리콘하고 다르. 실리콘도 이제 접착가를 하는데 약간 탄력이 있는 것이고 대신에 실리콘은 이게 쓰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또 금액도 싸고 요거는 한 10,000원 합니다. 요런 거는 한 4-5,000원 하고 요것도 좀 좋은 거는 또 한 10,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런 거. 그러니까 요 실리콘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햇볕과 수분 이제 그 많이 쪼이는 그 건축 외장에는 이게 모든 이제 철판도 그렇고 이게 열을 받거나 온도에 따라서 철판이 이렇게 수축 이완을 합니다. 그러면 접합 부분에 실리콘을 칠했을 때 실리콘이 수축 이완을 할 때 잡아주는 거죠. 이 실리콘도 수축 이완을 하는 실리콘, 그러고 그 접착력이 오래가는 실리콘이 비싼 겁니다. 그런 실리콘은 하나당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합니다. 그 실리콘 종류가 많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10분 정도에서 15분이면은 1차 이제 경화가 됩니다. 접착되죠. 여기 보면 써놨습니다. 이런 걸 이제 구매해서 읽어보면 여기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15분은 1차 접착이지만 그게 단단한 접착이 아니단 말이죠. 지금은 여름이니 보면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빨리 접착되겠죠, 전체적으로. 근데 접착되기 전에 철판을 고정할 수 있도록 피스를 저어서 이제 펜체를 고정할 것이고, 이걸 한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재료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에폭시, 이 에폭시가 석재용 에폭시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타일 붙이는 에폭시가 있고 그래서 에폭시 종류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주재와 경화제죠. 주재, 경화제. 요거 경화제 돼 있죠. 요는 주재. 이 두 가지의 물질이 섞이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굳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어지니까 이제 본드 역할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닥에 깔 겁니다. 바닥에 깔고 깔기 전에 이제 중간에 펜틀도 좀 집어넣고 그런 이후에 또 이런 레진도 그렇죠. 주재, 경화제. 이것도 일종의 에폭시입니다. 에폭시. 두 가지를 섞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에폭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진을 우리가 주로 에필러 작업할 때나 도화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이런 에폭시 종류는 이제 쓰기가 힘들죠. 이거는 이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거니까. 그래서 사용하기 편한 게 접착제로 같으면은 여기 좋겠죠. 또 실리콘은 또 조금 굳는 시간이 뭐 몇 시간 이상 걸립니다. 하루 이틀 걸리기도 하고 그런 그 필요에 따라서 그래 하는 겁니다. 에폭시 사이에 펜슬이 들어가야 되는 게 요 300짜리 하나, 300 여기에 한 두 개, 170, 170. 그럼 이쪽에 360 곱하기 2개. 이쪽에는 230, 230.
그쪽에 300 2개, 300 2개, 여기 하나, 120. 요쪽에는, 여기는 펜치를 위에 올라오면 되니까, 길게 그냥. 340. 340. 그쪽에 이렇게 2개. 150. 150. 150 곱하기 됐네. 좀 넉넉하게 밖으로 좀 삐진 나와야 되니까. 자, 잡아봐라. 그거 온나? 드라이버가 온나? 좋아요, 저쪽에서. 저 보이지? 그거 뭐 눈에 박아봐. 맞나?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냥 걸려 이렇게 컴마. 자, 그 다음에 자 그쪽이네. 약간 왼쪽으로 박아줘가지고. 해봤나? 됐다. 손댈 필요 없다. 그 레진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걸 이제 헤라로 그래 해주면 지금 여기에 공간을 좀 더 칠을 많이 해야 되네. 또 레진이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본드가 이게 레진보다 더 단단하니까 한쪽 방향이라도 이래 해주고. 이 레진보다 본드가 훨씬 단단한 겁니다. 이게 하고 요것을 이렇게 헤라로 밀어주면 더 이제 표면에 찰싹찰싹 붙겠죠. 여기 헤라입니다. 이 공구 이름이 헤라. 아랫단에도 조금 본드를 조금 더 많이 칠해야 되겠네. 더 들어버려. 이 헤라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밀면서 본드가 안으로 빈틈없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은 아직 안 굳었고 한 10분이나 있으면 아스팔트에 끈 붙은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이제 손을 대도 이렇게 안 묻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캉말캉하게 이렇게 눌리면 되는데, 껌처럼 이렇게 되는데 조금 한 10분 정도 있으면 굳습니다. 항상 이런 거는 요 물티슈로 헤라를 닦고, 그래 연가라면 이게 손하고 옷에 이게 막 실리콘도 그렇고 막 묻습니다. 이게 무조건 이 물티슈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할까? 여기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구멍이 요 구멍이가 피스가 여기가 첫 번째가 여기네. 그러면 요 방향이 맞나? 맞네. 여기는 좀 많이 썼까? 지금 이 반개진도 썼으니까 나머지 저기 여기 두 개 쓰면 저기 붙은 게.
야, 이거 줄 2개 붙이면 끝이네. 자, 준비하고. 여기. 자, 뽑아봐. 한손 잡고, 배치기 다 해갖고. 좋아. 빗을 넣어야지. 그래, 저 구멍에 맞춰야지. 맞나? 이거 내 손으로 잡아야지. 손으로 잡고. 맞나? 좋아. 손, 딱 해갖고. 그 다음 자리가 어디가? 만들어. 상관없네. 이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보면 돼. 자, 잠깐만. 자, 좋아. 이제 구멍 난 거는 본드 막힌 거. 오케이. 이게, 그 다음 치. 여기 한 방 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 할 때 무조건 옷에 묻으면 거시기 함께 조심해서. 어차피 이 자체가 뭐 접착 역할을 하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도 박스를 튼튼하게 하는 건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뭐 정밀하게 뭐 할 필요는 없고. 다 썼네. 됐다. 요만하면 된다. 나머지 이쪽 동가리는 네가 직접 하고 본드가 이제 준비되는 양을 맞춰가지고 조절하면 된다 이거죠. 모질에는 본드가 모질하면 나중에도 그 레진으로 다 채워 넣을 거니까. 그렇게 해줘야 안으로 쑥쑥 들어갈 거 아이가. 그죠? 그렇게 해줘야 안으로 들어가지. 이 쇠는 굳이 노출될 필요가 없거든. 쇠는 이제 골조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거 많이 하면 모자랄 수 있다. 또 하나 더 사가봐야 된다. 됐다. 그 정도면 해라. 흐른다. 이게 드라이버에다가 딱 그 하나 꽂아놓고 딱 해야 되는 거라. 피스를. 그 나중에 해라. 모자랄 수 있으니까. 본드가. 레진을 다 채워놓으면 되거든. 일단 넉넉하게 발라진 상태가 아니겠네. 해라 하지 말고. 그 양 깊은데 그런 데는 레진을 채워넣어야 돼. 본드는 한계가 있다 이거. 드라이버 준비 안 했지 또. 드라이버 날에다가 딱 하나 꽂아놨고 빗을 꽂아놨고 딱 씌워놓고 해야 그 상태에서 바로 작업이 들어가죠.
해놨나? 그럼 조금 안 붙는, 우에는 잘 맞네. 밑에가 좀 멀어졌네. 저기 구멍한 게 내가 줘야 되겠다. 일단 그거 줘 해라. 빨리 그거 붙이고 나서. 아, 여기 피스 하나, 구멍 하나 내서, 자, 잡아봐라. 구멍을 내가. 됐고 이 정도만 해놓고 그 쇠가루는 청소기로 빨아보면 된다. 최대한 붙을 수 있는 공간에다 쭉 사느라고. 저 센터에 정해는 센터 저도 넣어라. 여기에 보자. 이 실컷에서 안으로 더 들어갈까 이거. 그래 놓고 헤라로 밀면 더 안으로 들어가든지 마든지 다 되는 거잖아. 막 데리고 오가지고 안으로 막 쑤시 넣었더라고. 끊어오가지고 다 썼다. 이게 이제 한 10,000원짜리니까 두 통 이제 썼으니 이게 이제 제로비가 20,000원 들어간 거죠. 펜철 값은 뭐 저 정도 해봐야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제로비가 지금 현재 투입된 게 이제 한 30,000원어치 들어간 거죠. 제로비가. 동작 빠르게 해야 된다. 굳어버리면 안 된다. 말캉말캉 할 때 술술 들어가지. 굳어버리면 이제 뻑뻑해지거든. 껌맹기로. 이제 포멜 티 넣은 것만 싹 뭉대줘라. 밑에 바를 수도 있으니까. 까치까치 티 넣은 거는 다 뭉대버리라. 이 끄트머리 티 넣은 거 뭉대버려. 이거 저 밑에 아랫단에 쎄. 그거 검어가지고 저쪽에다 셀. 이 안에 비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기 아까우니까 요래 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 이제 굳어서 안 되네. 됐다. 이럴 것이다. 그럼 이렇게 플라스틱이 이제 이게 사이즈가 적은 플라스틱이면 이 재질의 이 두꺼운 정도 수준이면 단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3.3 큐빅 정도. 이게 현재 스피어 타이어의 공간이 한 3.3 큐빅. 거의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허리에다가 저 곡선이 있으니까 각간 같은 거는 못 되고 각간을 댄다 하더라도 수직으로 뺏기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펜치를 휘어서 이렇게 딱딱한 이 본드가 딱딱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세멘트처럼 딱딱한 건 아닌데 칼로 삐지면 잘 안 삐지는 수준으로 딱딱한 걸 그런 본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아주 쇠판하고 그 플라스틱 판하고 그냥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삥 둘러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바닥을 하지. 바닥 이렇게 했고 이제 바닥을 탄탄하게 아까 북소리 나는 소리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잘라야 되니까 이거 자를 때는 보호 커버가 있으면 뭐 작업이 안 되니까 보호 커버를 빼고 대신에 이 날을 최대한 이게 5인치 날을 큰 걸 꼽아야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안에가 뜨겁게 열받았어. 요거는 일단 낮춰야 되니까 뺑 눌러. 자, 잘라야 돼. 이거는 이거로 자르는 것보다 뺑으로 자를까? 잘라볼까 합니다. 이게 스피커 바로 좌석 뒤편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뭐 피스 같은 게 하나 있네. 이건 이제 에폭시 넣으면 되니까 됐다. 이건 에폭시는 이제 1대1입니다. 이 석재용 본드입니다. 석재용 본드. 석재용. 돌을 붙이는 본드죠. 이거는 굳으면 굉장히 딱딱한, 돌처럼 딱딱한 겁니다. 돌처럼 딱딱한 거. 뭐 정확하게 1대1은 아니라도 비슷하게 1대1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갱화제가 많이 들어가면 빨리 굳는데 대신에 갈라질 수가 있다.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적절한 수제와 섞어야 된다는 거. 뭐 비슷한 거 같네. 됐고. 그럼 이것을 이제 고무헤라는 고무헤라는 아무래도 이제 약하니까 이거는 이제 쇠 헤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쇠 헤라 가지고. 아니, 하지마. 들고 갈게. 바닥이 버튼이 있나?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항상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붙은 거를 떼야 되는 거죠. 주걱을 두 개를 들고 이게 먼저 작업했을 때 굳었던 걸 깨끗이 안 떼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비빌 때 까치까치 걸리 가지고 매끈매끈하게 원활하게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쓰고 나면 항상 빼빠 같은 거로 사포로 깨끗하게 해야 이렇게 할 때 걸리는 게 없이 잘 되는 거죠. 이미 조금씩 붙어 있는 거는 빼빠로 하면 다 되거든요. 물로 해서는 안 되고. 자, 이것을 가서 가자. 그럼 이쪽 부분부터 요거 제가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강력한 접착제죠. 강력한 접착제는 맞는데 사용하기가 아까 실리콘처럼 싸는 것도 힘들고 멀컹멀컹 하니까 돌을 붙일 때 붙이고 나서 타일 붙이듯이 약간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 본드가 금방 붙으면 안 되니까 그 조정하면서 돌의 간격을 조정도 하고 뭐 타일이다 타일 간격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굳는 게 아니죠. 아까 그 실리콘으로 싸는 거 그거는 본드인데 바로바로 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업성이 어떤 용도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리 했으니 이놈을 여기에 이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냥 이 아무래도 아무리 따뜻한 거라 하지만 그래서 쇠보다 야문 거는 야무지는 않을 거니까 쇠보다 야무지는 않을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조금 더 갖고 와야 되겠네.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막 다져줘야 안에 표면하고 잘 붙으니까 이 본드기가 그래가지고 하나 넣고 이거 먹고 여기가 더 가는 거 맞나? 이렇게 넘기고 여기 올라가 이러면 야물 것 같으니까 이제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일단은 이 바닥에는 매트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수평 맞추고 그때 완전 편편한 수평이 말고 올레불레한 것만 없으면 매트가 붙으니까 너무 혼자 맞출 수가 원래는 뭐 이렇게 지마트로 되는 게 더 좋거든. 매트를 이제 붙일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맨 해야 되니까. 여기도 막 실수 넣어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는 어차피 나중에 또 큰 거 사각 우물정자 하나 세트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고 이 정도만 해도 매트는 들어가니까 이제는 또 레진을 채워서 나중에 저 공간이 나는 좀 뜨끔뜨끔 하거나 그 질량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다 라고 느끼지면 나중에 레진은 이제 작업성이 더 좋으니까 필요한데 하면 된 게 항상 이거는 이제 굳으니까 무조건 서로 응용해서 이렇게
또 이런 데는 나중에 레진, 인데 가해 좀 레진 좀 채우고, 있는데, 그죠? 레진을 쭉 펜슬로 채워주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레진 가지고 접착하는 거로 하고, 됐다. 이제는 이제 여기가 또 볼록하지만은 이제 여기 우물정으로 해가지고 스피커 센터에 들어갈 거니까 센터에서 약간 이리 오든지 이쪽에 앰퍼 들어가야 되겠네. 한 이 정도. 그러면 우물정 형태로 각각 4개를 놔면 이 길게 이렇게 그걸 레진으로 하지 뭐. 그래 하면 이제 거의 매트 좀 바르고 그렇게 하면 끝났나. 여기는 바닥에는 이제 나무 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게 어차피 안 붙어, 내진을 해갖고 붙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접착이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붙을 거니까, 지금 이게 에폭시가 좀 넉넉해야 찰싹 붙는데, 지금 어중간하니까 찰싹 안 붙으니까, 내진을 하고 눌려야 되는 거라. 그래도 뭐 야무지게 붙네. 레진을 이겨야지. 레진을 이렇게 쭉 싸가지고 꽉 눌려야지. 그래야지 레진하고 이거하고 일체되면서 이 쇠판이 딱 붙을 거야, 이거. 레진 하나. 안 되나? 좀 더 많이 가야 되네. 됐나? 여기 또 반쪽이고, 여기 반쪽이야. 좀 더 가야 돼. 됐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게 뭐, 말캉말캉해서 잘 이겨진다, 이거. 봐라, 이거 내가 하는 거,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는 80%, 60% 이겨놓고 나서, 이제 눌려서, 이 손가락 아프니까 눌려서, 손가락 사이로 막 끼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이게 접혀야 되고, 섞여야 되거든. 색깔이 완전히 두 색깔이 하나의 색깔이 되도록 까지 이기는 거라. 흐르는 거는 이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 흐른 것들 지금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겨울보다는 잘 이겨지고 굽는 것도 속도도 겨울보다는 빠르지. 이게 이게다 보면 자꾸 물컹물컹해져. 물컹물컹해지면 이제 완전히 다 이겼다 보면 되고. 그러면 이겼던 장갑은 버리고 또 새 장갑을 끼고 육장갑 속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거든. 여기 됐다. 그만 이겨라. 장갑 빨리 벗어. 그 기름기 다 장갑 몸으로 들어간다. 이쪽으로 보내고 된 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레진을 이렇게 좀 묻혀가지고 아까 본다 같이 자 묻혀 여기다 묻히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소스 온다 이거.
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에 빈틈없이 바닥 부분에 묻었을 거야 이거를. 그래 나머지 갖고 이렇게 하면 나만 내진 가지고 요런 부분 있다 아이가. 요것도 좀 더 이렇게 옮아주고 이렇게 그래 한번 요 나만 가갖고 이런 데서 좀 보지란다 아이가. 자 이렇게 장갑 바꿔치 이 달라붙으면 장갑을 바꿔야 돼. 그래 장갑을 새로 끼고 나서 조금 눌러지면 잘 장갑이 안 달라붙고 잘 이게 눌려지거든. 작은 게 이렇게 됐다. 이제 저리 뺑 둘러 해라. 좀 더 다져주고 장갑을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 회사는 네. 회사는 어쩌고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럼 좀 작업은 그래 아마 쳐발라라 모서리에. 대작업이다, 대작업. 여기 쳐바를 때 계속 눌러줘야 표면에 달라붙거든. 대충 얹어놨 뜻으로 하면은 잘 안 달라붙어. 친한 애인 사이가 이거 안 그러나? 이렇게 이제 골조 작업을 끝냈죠. 이제 바닥에 에폭시 시멘트 돌 접착하는 에폭시를 이제 했고 그 속에 펜칠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그 이제 한 2cm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1.5에서 2cm 정도 바닥에서 그 정도면 에폭시만 있으면 또 이렇게 덜 단단한데 중간에 펜칠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콘크리트 백 같으면 이제 우리가 철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역할 비슷하게 되는 거고 이 측면에는 이렇게 두 겹을 펜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는 한 15, 21이 올라온 상태에서 또 각간을 이렇게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여유 공간에는 저 나무를 좀 더 높이고 이렇게 해서 바닥을 튼튼하게 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스피커 자석이 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낮죠. 그거는 이제 스피커 자석과 바닥 스피커 자석 후면의 바닥은 최대한 멀면 좋다. 여기서 멀어봐야 10cm, 20cm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0cm다, 뭐 40cm다. 그러면 너무 멀면 안 되겠죠. 동굴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껏 해봐야 20cm 안쪽이니까 멀면 좋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 위에 상판, 이제 베이스판을 이제 올려야 되죠. 베이스판을 올려야 되는데 이 차가 지금 트렁크가 기름 탱크 때문에 좀 앞뒤 간격이 좁습니다. 좁고
대신 스페어 타이어는 굉장히 늘어져,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나무를 넓게 대야 된다, 이 말이죠. 아주 넓게. 그러면, 나무를 넓게 대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게 차가, 뒤에서 이제 탁 추돌됐을 때, 이게 이 밤바가 이제 1차적으로 차를 흡수해주고, 그 다음 더 강하게 망가지면, 요쪽 스피어통, 이런 부분이 또 쭈그러지면서, 실내의 뒷좌석에 있는 승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무를 너무 이게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공간이 한 8cm 밖에 없고, 여기서도 공간이 한 8cm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꽉 채워버리면 나무가 자작합판이 빳빳하기 때문에 뒤에서 추돌됐을 때 나무가 쭈글지지 않고 그대로 이게 그 나무가 저쪽 그 후면 시트 쪽 기름 탱크 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판 나무를 최대한 작게 할 겁니다. 작게 해야만이 부서지든지 망가지든지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홈이 보이죠? 삥 둘러 홈. 요 삥 둘러 홈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얘 보면 단차가 은결에 스페어 타이어 수직되는 부분에서 한 20한 5mm 정도 간격으로 단차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없죠. 요 센터에는 이렇게 다 단차가 이렇게 있죠. 요 단차가 있는 안쪽에만 나무를 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추돌됐을 때 이 나무가 안 망가지더라도 주변에 흡수할 수 있는 여유 공간, 이쪽도 여유 공간이 있고 측면도 여유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면적이 또 얼마 안 되니까 나무가 빠가지든지 이게 탁 튀어나오든지 이래야 돼 가지고 차가 자체의 어떤 충격 흡수를 할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탱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나무를 너무 굵은 두꺼운 나무를 꽉 채우듯이 해버리면 추돌됐을 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판이 추돌됐을 때 망가질 수 있도록 접착 면적을 최대한 좁히고 대신에 레진으로 할 겁니다. 이 레진으로 다 이렇게 접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 그래서 그리 하려니까 모양이 직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양이 보면 직각이 아니고 다 유선행이죠. 이렇게 라운드가 있고 또 저리 쭉 가고 여기도 또 LR 또 다른 모양의 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 마분지를 가지고 이런 마분지를 가지고 라운드를 정확하게 한 1mm 등 오차도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요 센터에 스피커가 바뀔 겁니다. 이제 좀 더 안쪽에 박히는 게 아니고 스피어 타이어는 이만큼의 큰 공간이지만은 이쪽에는 이제 파워 앰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약간 뒷편으로 뺐고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에서도 볼 때도 트렁크 약간 후면 쪽에 스피커가 놓여지는 게 더 음에 유리한 그 밴드 패스행 박스 타입의 소리에서 에너지 손실이 이쪽에 스피커가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진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앞쪽에 기름 탱크 뒤쪽 편에 바닥하고 뒷편에는 앰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이 상판의 위치가 요만큼이 조금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스피커가 놓여진다. 그래서 이제 우선 마번지를 가지고 모양을 떤 겁니다.